진짜요?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아니 지긋지긋하진 않아. 아프다. 만약에 얘도 여기가 오랜만일 거예요. 얘도 맨날 부산 북부에만 있다가. बिस्मिल्लाहिर्रहमानिर्रहीम अलहम्दुलिल्लाह. मेरा नाम 조명근 है और मैं 저는 현재 부산 내리에서 재학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26살, 만으로는 25살 조명근입니다. 여기서 사실 그 선사 시대 문화 콘텐츠를 여기서 사실 이제 싹을 틔운 곳이죠. 근데 여기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그 방 안에만 이제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석기 제작 같은 그런 영상들을 여기서 촬영했어요. 이거 찾았던 그거 아니야? 걔 아니 오늘 어제 새로 찾은 거야? 걔안 나.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래서 그 2020 약간 할렘 그 맞나요? 저기 할렘가에서 저기 잘못된 거래 같은 건데. 준게 아니야. 거기. 사실 뭐 수정 정도면은 준 보석이니까.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야, 순천이 좀 왔어.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그 왕래가 여기선 거의 3년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그 제가 동성도 이상한 짓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 한 70%는 옆에 얘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있었어요. 저희 방금 수미식당 갔다 왔는데 이야, 거기 가셨네. 더 친해졌어. 장 대표님의 소울푸드. 야 거기 커져서 옮겼어. 구경당. 거기는 커지만 했어요. 여러모로 길 잘못 들어서 떠들다 보니까. 보통 부산을 이제 관광지로 아는데 두 분은 치열한 삶의 투쟁. 이제 삶의 투쟁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세상에 무늬를 남기기 위한. 우리 출신 성분의 생각한다면은 길바닥에 구르다. 그러니까 그 길바닥에 그 수렵 최진민이 도시에 들어 앉아가지고 회장님도 어쩌고 그래? 기획을 판매하고 또 강연도 하고. 아유. 소위 말하는 이런 덕질의 세계에서 이런 약간 그룹이 생성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생산적인 어떠한 무언가로 발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사실. 나는 피해서 하시죠. 청사포에 도착을 했네요. 드디어. 그렇죠. 많네요. 부산이 마지막 코스. 많다. 여기 많네. 주중인데도 사람이 이리 많아. 이렇게 바다 보면서 그냥 돌 깨는 거지. 너무 낭만 있다. 이게 원래 더 바다가 뒤에 있어요.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나는 오랜만에 왔으니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야지. 심사숙고하던 조명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주선 돌들이고 제가 만들 거는 화살촉 종류의 요만한 찌르개 종류, 화살촉 같은 거. 한번 여기는 돌들을 테스트해볼 때 좀 깨볼 거고요. 이 친구는 형 직접 얘기하라. 저는 사실 만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테스트로 일단 몇 개를 좀 깨보고 그 다음에 판단할게요. 일단 저는 얘가 되게 궁금해요. 이거는 좀 오랜만에 봤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암질이 섞여 있는 거 좀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거 한번 더 깨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용암 그대로 굳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저건 이거 뭐야? 깨봐. 알겠네. 안설하고 유문하고 섞이는 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깨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 얘 좀 어려워요. 얘 좀 어렵고 지금 여기 만져보실래요? 여기가 상당히 날카롭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고기 자를 때 쓰면 돼요. 이렇게 깬 거를 박편이라고 하고 얘보다 얘가 더 좋은 돌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얘는 완전히 안에 낀 게 거의 없죠. 되게 좋은데 이거. 좀 따뜻하네. 그러니까 얘를 잘 깨면 한 많으면 대여섯 개 이상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뭐 사실 뽕 뽑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난 그냥 툭 주워가지고 5마리 짐승을 잡을 만한 양이 나온 거예요. 얘도 괜찮네요. 이렇게 뭐 톱날 섞기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원래 활로 친해졌다가 네. 좀 더 깊게 놀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변질됐다 해야 돼. 상했지. 얘는 안 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번 깬 거 정도 괜찮아요. 걔는 안 돼요.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이거. 특히 한국 돌로 이렇게 석기를 만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제 저는 깰 만큼 깼고 저 이제 손이 아파서 못 깨겠어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로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손이 아파가지고 못 잡고. 맞아? 왼손이 안 좋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 이렇게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내 머릿속에 날카로운 무언가에 대한 이데아를 구해놓고 부스란히 표현해내겠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날려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날아가지고. 와 잠깐만 너무 아픈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네. 청사포에서 이런 컨텐츠가 어쨌든 PAL의 뭔가 몸돌이 된 거잖아요. 몸돌이라고 해야 되나? 몸돌은 버리는 거라니까. 그런 거 어쨌든 없나요? 네. 몸돌이 된 거죠. PAL의 시작? 시작?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문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진짜로 모르던 사이 완전 다른 동네 살고 다 모르고 각자 알아서 하던 각자 모르고 자기 그냥 취미만 타던 오타쿠들이죠. 근데 우연히도 활이라는 취미가 맞았어요. 저도 10년 정도 됐죠. 활 만드는 거. 얘도 그 정도 됐고. 그때 근데 저는 활 만드는 거 좋아하고 혼자 공부하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때도 200m씩 나갔어요. 진짜. 근데 그러고 나니까 활 만드는 사람들 카페가 있더만요. 물론 거기서 많이 배웠죠. 거기서 배웠는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 또래 애들이 5명 있었어요. 저 포함. 근데 걔네들은 다 비슷한 아마도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더 멋진 걸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여기 활만 이렇게 되게 간신히 만든 게 아니라 화살줄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화살줄도 만들고 돌로 또 막 하고 막 이런 게 원했죠. 외국의 길드나 그런 리네터들을 보면은 되게 멋있어. 막 갑옷도 만들고 온갖 거 막 세트로 해가지고 축제장 다니면서 놀고 또 그 행위가 멋있다고 여겨져요. 물론 거기서도 오타쿠라고 노리는 사람도 있겠지. 그거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각자 만들 수 있는 게 다르니 모여서 다 같이 만들면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거의 19년도 말까지 미친듯이 만들어. 미친듯이 진짜. 그때 찍어낸 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미친듯이 막 무슨 뭐 칼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활만 거의 100장 넘게 만들었지 그때. 저는 석기가 한 10만 점이 넘게 있어요. 에? 10만 점? 엄청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고학계에서 그 물건들을 봐줬어요. 예를 들어 청동건 만들어가지고 막 방패에 때려보자 어떻게 불어있나 연구할 때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청동건 만드는 것도 재밌고 20개씩 30개씩 만드니까 그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게 대중고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활성화가 되고 있었죠. 학회도 있었고 당시 포럼도 있었고 대중고고학 포럼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웬만한 건 했지만 그때 활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활은 진짜로 예를 들어 석기를 가지고 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돌, 도끼나 칼을 만들 줄 알아야 나무를 베죠. 나무를 또 잘 깎아야죠. 부러지지 않게 깎아가지고 줄도 꽈가지고 심줄 줄도 꽈가지고 하고 화살도 만들고 하는 게 쉽게 말해 당시로서는 스마트폰에 가까운 진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걸 우리가 막 만들 줄 아니까 저희 물건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석기도 막 할 줄 알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 전국 구석기 축제라는 곳에서 저희 물건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때 딱 이거였어. 거기는 외국인 고고학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막 만들면서 막 이렇게 보여줘요. 시연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버려지는 조각들 있죠. 저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주워다가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보여줬어요. 칼 만들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거기 고고학자가 관장님을 호출했어요. 호출해가지고 이놈들 만드는 거 좀 봐라. 이상한 애들이 있다. 관장님이 딱 보더니 니네 내년에 부스 내주면 한국 부스 할래? 한국에 화로가 석기장 만들어야 돼. 이미 있습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물건을 팔아봤고 그때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게. 왜냐면 박물관이랑 거래하면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등록 번호가 뭐예요? 이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때려가지고. 어쨌든 하고 나서 그 뒤로 꽤 많은 축제 현장이나 고고학 실험 현장 뭐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그때 쌓여졌고 이 사실 고고학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는 주성빈이라는 친구가 큰 역할을 해줬는데 저희 사실 고고학 잘 몰랐는데 그 친구는 고고학자를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활동이 고고학계에서 아주 필요로 할 거고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저는 뭐 오케이 했죠. 맞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맞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 자체는 전국 각지에서 했고 양산 사는 놈, 파주 사는 놈, 구리 사는 놈 막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자유롭게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부산이었거든요. 여기 형사포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어쨌든 당시 서울로부터 좀 가장 멀어지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학교로 왔는데 얘도 이제 인도가 있는 학교를 가려다 보니 부산에 오게 되었고요. 어쩌다 보니 이놈이랑 부산에서 만난 겁니다. 활동도 그전에 많이 했고 교류도 많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온갖 이상이 다 하면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역경하고 있는 이 짓거리 이거 봐. 이게 정상인이 할 짓입니까 이게 지금? 얘 이거 여기 던져놓잖아요. 흙에다가 유물이랑 구분이 안 돼요. 그 돌이니까 심지어 이런 놈들이 이게 말이 돼요? 이 기술을 일본 열도에서도 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4명 잘 없어요. 저 미친놈들. 일본에서 강연했던 그 석기 이 돌 갖고 했냐? 그때 미리 이렇게 조그만한 칼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예리한 한번 만져봤어요. 말씀 죄송한데 이제 그 제가 말한 그 눌러떼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보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나요?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눌러 딱 떼가지고 뒷부분을 떼어내는 건데 요렇게 떼고 요렇게 떼고 요렇게 떼고 요 가운데가 좀 얇아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떼니까 점점 화살촉이 얇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항상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옛날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 더 하고 싶어. 원래 오랜만에 하지. 이거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시간 계속 안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브이로그 열심히 찍었는데 이렇게라도 나오면 좋더라고. 설명해주세요. 왜 열심히 찍었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니 사람들이 카라멜을 보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연애가 중에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연애가 두 개. 죄송하지만 이제 노가다를 하러 가실 시간이 됐습니다. 조용하게 사무직 일을 즐기고 계신데 가야 됩니다. 끝나고 데려다 드릴 텐데 팀이십시오. 아무리 대항해 시대 노예들도 노예선 타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저는 빵에서 안 먹어서. 나도 하기 싫다. 아닐걸? 살이 쪄가지고 벨트도 잘 안 매줘. 뒤에 알아서 찍어요. 알아서 뭐 어떻게 찍어요? 들고 떠들어요. 이쪽이 앞 카메라. 렌즈를 보고 얘기해야겠죠. 아하.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작업하시러 가는 분. 뭐 해야 되냐면 나무 손잡이 이거 100개 있어야 되고 송진 손잡이 100개 있어야 되고 가죽끈 100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찾아봅시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 손잡이를 만들러 갔고요. 이건 돌칼형이고 저희가 만드는 건 레스형인데 이렇게 흑요석과 나무 손잡이를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로서 이 송진을 씁니다. 저희 이번에 대구에 있는 행소막에서 와우. 100개가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뼈가 있었는데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이 복도랑 거실이랑 미닫이문이랑 있는 게 생각보다 일본식 관사랑 비슷해가지고 집을 조치원역 관사처럼 리모델링 할까 생각도 했는데 스마트시티에 대해 발표할 게 있다고 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 몸살이 났는데 또 저렇게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제일 적이 없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긴 해. 원래 저렇게 무기력한 애가 아니에요. 여기 많은 분 놀러 왔었어요. 대학로 이창길 대장님. 리노베링 리노베링 윤주성 교수님 오셨고 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때 권호선 대표님도 오셨던 기억이 거기 와서 다들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려 와서 거실에서 주무고 와서 기절하고 거실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혹은 탈출하고 빨리 탈출하고 중간에 탈출하시는 택시 안 다녀 버스 안 다녀 편의점도 안 열어. 아 좀 비슷하게 얘기하려고요. 좀 와닿는 스마트를 하자. 그 인도에 가면은 그게 있대요. 키오스크 찍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그게 스마트입니까? 키오스크를 통해서 스마트해졌나요? 도움이 되는. 쌀로 막걸리입니다. 선물 주셨어요, 저희 주 디렉터님. 저희 다 끝나가지고 이제 축배를 가지려. 야, 막걸리 먹자. 여기 차 뒷좌석에도 술이 실려 있습니다. 카스. 근데 요새 술 많이 안 마셔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그것도 있고 그 전수민 디렉터님이 술을 많이 우리 운동선수니까 일주일에 술을 2번만 마시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교훈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도 술 잘 먹고 저희 사원들 다 술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좀 친해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실제로 친해진 거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고 절반 정도는 누르고 절반 정도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성계대학 통합 창업관이라는 데를 가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 뭐 관련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스마트 시티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일하는 방식이 사실 오프라인에 가깝지 스마트랑은 조금 거리가 먼 편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간 더티하게 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가다가 약국을 잠깐 들리겠습니다. 네네. 장동호 대표는 몰입해서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러니까 또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워라밸이 안 지켜지는 거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또 일을 하고 또 직원들의 그 업무 시간을 맞춰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워라밸 안 지켜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캐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층에서 했던 활동이 디지털 콘텐츠거든요. ARG라고 하는 이제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야외 방 탈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앱으로 이제 보통 만들어서 무인 시민들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 투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그 의뢰를 받았었거든요, 조선에서. 근데 그때 마침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 도시전설이 있어요. 야마시타 금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어떤 장군이 급하게 여기서 서평양 전선에서 철수하면서 식민지에다가 금괴를 남겨놓고 왔다. 일제 그 자금이었던 금괴를 남겨왔던 그런 전설이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있는 그 도시 전설인 거예요. 그 전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전설을 좀 이용해보자 우리는. 은으로 해보자.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조치원에다 이걸 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이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라는 얘네들의 재련 공장이 조치원에 2차 대전기쯤에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일제시대 때는 그 전쟁 시기 때 그 들어와요. 조치원에. 그래서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재련 공장이 여기 있고 얘네가 철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일했던 직원의 그 후손이 아직도 그 조선인 직원의 후손이 지금도 낫 공장을 하고 세종에 있어요. 세종에. 그러니까 조치원은 아니고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콘텐츠가 했죠. 이렇게 은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그 디자인 좀 교묘하게 섞었어요. 저희가 살짝. 실제로 그 은괴 디자인이에요. 근데 모든 분들이 이게 유물이라고 믿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게 저희는 콘텐츠화 하기 때문에 홍보 디자인은 정말 엄석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보면 일본어로 이렇게 쬐끄맣게 막 이렇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남만철도 주식회사 사장들 이름이에요. 쭉 완전 오타쿠죠. 와. 저희 회사의 인재상 사회성 있는 오타쿠. 이게 뭐냐면 이 적산가옥에서 2022년에 철거됐거든요. 철거되기 전 철거 딱지 붙은 거 보고 저희가 여기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일주일만 기다리고 저희가 실측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이런 자료들을 건져왔거든요. 안에서 조치원에 관련된 문건들이고 실측을 한 다음에 3D로 복원을 해놨어요. 원래 이 정도가 끝이에요. 문화사 전문자들. 기획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 기존에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안 건드리고 저희가 자꾸 없는 영역을 건드리니까 더 일도 많고 뭐 좀 더 디피컬트하고 3D라 그러죠. 그 덜티 디피컬트 뭐였지? 발표는요 PAL 문화유산센터 주성빈 디렉터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치원에서 OSS라는 어떤 미국의 군사 정보기관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케이스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케이스라는 사람들이 일제 미스터리를 쫓아가는 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외부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리얼월드라는 같은 대전 세종 관광 기업의 플랫폼에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놀러와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악당 세력인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라는 만철, 소위 만철이라는 기업, 악당 기업이 어떤 미션들이나 이런 것도 수행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세종 시민들한테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사람들한테 와닿는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지금 조치원역에서 하고 있는 쇼케이스 그쪽 조치원역 앞이 모범지대였었잖아요. 그게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술 먹고 싸우시는 분들 그런 식의 와닿는 콘텐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돌인데요. PL이 다시 복원한 거는 되게 다르다. 관점을 달리하면 돌이 엄청난 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요? 왜? 제일 잘 살아서 아쉽거든요. 에어컨 없는 데로 가기 싫어. 여기서 주무시는 건 아니죠? 저희 침대 30만 원짜리 샀어요. 저 볼래요.